1월에 졸업식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 2월 졸업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빨라진 졸업 시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도 좋습니다. 원주시가 일군 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평화박물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박물관이 갖는 의미와 유치 당위성을 연속 보도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원주시가 지난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중앙시장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특별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일군 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평화박물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주 MBC는 평화박물관이 갖는 의미와 유치의 당위성을 알아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갑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박물관 추진 배경과 기획, 또 기대 효과를 조성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말 해체된 제1야전군 사령부. 원주시가 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평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체 62만 제곱미터 면적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4만 제곱미터만 사용하며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 역사 자료실과 체험 시설뿐 아니라 공원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초의 야전군 사령부가 원주에 65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냥 훌쩍 떠나보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53년 창설된 일군 사령부는 65년 동안 원주에 머물며 중동부전선을 책임져 왔고 원주가 군사도시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는 이런 군의 명예와 역사를 보존하고 강원도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 분위기도 박물관에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일군 사령부 부지에 부대가 재배치되는 것을 반대하던 주민들도 반기는 모습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지를 원주시에 환원을 해서 원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좀 빠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토대로 국방 홍보에 장이 되고 군사시설로 오랜 세월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국방부에 제안서를 보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시가 제안한 평화박물관이 일군 사령부 이전 이후 주민들과 국방부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최근 봄방학을 없애고 1월에 졸업식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 2월 졸업 시즌이란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과 교사 모두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현장의 반응도 좋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생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려지고 앞으로 나가 졸업장을 받습니다. 담임교사는 제자들의 중학교 진학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을 찾은 가족들은 사진과 영상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식을 1월에 열었습니다.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 겨울방학은 2주 정도 늦췄지만 2월 학사 일정은 없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준비된 기간이 많아지니까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월 말 겨울방학을 했다가 2월 초 다시 일주일가량 개학을 하고 졸업식을 한 뒤 봄방학에 들어가는 학사 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중 고등학교 613곳 대부분이 1월 안에 졸업식을 마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 인사도 2월 1일자로 실시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새 학교와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동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새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3월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졸업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일각에선 빨라진 졸업 시즌으로 인해 상급 학교 입학 전까지 학생 관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각종 수치로 드러나는 도내 학생들의 학력은 좋지 않은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시 확대를 앞두고 대입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국어와 수학 나 과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표준 점수 평균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 역시 전국 15위였습니다. 전체 표준 점수 평균은 전국 16위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국어와 수학 나, 영어 과목의 1, 2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시도별 비교가 가능한 마지막 학업 성취도 평가였던 지난 2016년. 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기초학력도 전국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도 입시 결과를 보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대거 탈락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자료들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이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기초학력 신장 보장 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이 27.7%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2년부터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입시 지원 대책 강화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학 지원센터 설치와 대입 지원관 추가 배치, 강원 행복고 확대 등이 구체적 추진 방안입니다. 대입 제도 연구, 수능 데이터 분석, 고등학교 정기고사 수능형 문제 출제, 맞춤형 진학 지도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센터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선에 성공한 민병희 교육감, 전국 하위권 학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공허한 구호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전 사장이 개입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규모가 상당하고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로 채용된 강원랜드 교육생 500여 명 가운데 90% 이상이 부정청탁 대상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의원 전 비서관인 김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여해 응시자 33명 중 김 씨만 채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있으시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법원은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 권모 씨에 대해서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채용 업무의 신뢰를 저버린 것뿐 아니라 청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현직 검사가 외압 등을 폭로해 재수사로 이어졌고 권성동과 염동열 국회의원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흥집 전 사장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가 지난주 불이 난 중앙시장과 전통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중앙시장과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50여 개 상가에 대해 매출액과 시설자금 구분 없이 1억 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2.5%의 이자 차액도 함께 보전해줄 기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220억 원으로 융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 13곳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45곳의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없어서 예비 소집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13곳이었습니다. 이 중 본교가 8곳, 분교는 5곳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영월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횡성, 홍천, 정선이 각각 2곳씩, 강릉, 양구, 삼척이 각각 1곳이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10건 중 6건은 40대와 50대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모두 1,069건으로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661건을 기록해 전체의 62%를 차지했습니다. 또 3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287건으로 27%였고 60대 이상은 121건, 11%였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 대상으로 정했던 60대 이상 노인층의 실제 피해 비율이 낮았다며 예방 활동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부의 연탄값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오늘 원주시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오늘 서명 운동은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과 중앙동 원주 농협 앞에서 열렸고 연탄 모금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